자, 정부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처방하는 혹은 대리 처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정부가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안 된다고 했죠. 애초에. 네. 예. 반면 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사협회장 최효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어떤 정부 방침이었는데 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왜 한의사협회에서는 찬성했는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면 진료만 허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를 갖다가 원격으로 의료한다든지 예.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한다든지 하는 게 다 불법이었죠. 불법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화로야 뭐 의사들한테 많이 묻죠. 예. 특히 재진 환자들. 그렇지만 그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예. 불법이었고 그게 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의 동선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병원 가기 껄끄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처방전을 전화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예. 발표를 한 겁니다. 비상시국이니까. 네.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대한의사협회에 물어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의사협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견해를 냈어요. 그렇다고 의사협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는데 보니까 각 그 단위의 진료기관의 의사들에게 권유한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정부에 협조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의사협회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건 왜 어떤 논리죠?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를 들어서 평상시 지병이 있어서 약을 타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병원에 오늘은 못 가겠고 그 약을 좀 처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왜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환자를 전화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것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확률이 크겠죠. 그거 원론이 맞죠? 네, 환자 입장에서는 감기라고 느끼지만 네. 자세히 보면 감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눈을 보니까 황달이 있더라 그러면 A형 간염을 의심할 수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있어서는 그 말이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요. 지금도 환자가 열만 나면 병원 근처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요. 예. 병원 들어오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별 진료소를 따로 두지 않습니까? 예, 1339에 전화하거나 보건소에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환자를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 환자의 진단이 어떻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잠깐만요. 예, 예.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다른 협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협회를 모신 건데 그건 말이 됩니다. 그렇죠. 회장님. 예. 어차피 병원에 못 들어오는데. 네. 예. 병원에서 받지도 않으면서 진단이 지연된다고 핑계를 댄단 말이죠. 예. 또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차피 의사가 처방전 내봤자 예. 약국 가가지고 약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예. 약국이 또 다른 전파의 온상이 될 거다라고 해요. 예. 정부에서는 이미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도 약국과 환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예. 다시 택배도 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돈 보내고 택배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약국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비상시국이니까 그러니까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그걸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격 의료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예. 이것이 결국은 원격 의료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그 언론 때문에. 근데 그거의 원론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대단히 비상시국이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결정입니다만 그건 또 의사협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한의사협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대면 접촉이 아닌 방식의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예. 이것이 한시적이어서도 안 되고 예. 만성 질환자 기존 환자들에 대해서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감염병 관리에 기본 프로토콜이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염병에 있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A형 독감이 굉장히
창궐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이런 게 한시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겨울만 되면은 감기 독감의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 코로나19도 토착화하면은 이제 겨울만 되면은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의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예상을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네. 전문가 중에.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감기만 걸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장님. 감기 환자가 꼭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감기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쉬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옆 사람한테 안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받아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염병 관리, 특히 감기 같은 질환의 관리는 초진이든 재진이든 다 집에서 쉬면서 전화상으로 또는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아 먹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격리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 다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 한의사 협회는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역시 소속 한의사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의사 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분들의 견해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의학은 예방의학에 강하고 또 만성질환 관리에 강하고 무엇보다도 1차 의료의 특성이 있습니다. 환자와의 접촉 그렇죠. 면적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부터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전화 상담 진료에 좀 더 적극적이셨군요. 예,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 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의사 협회가 우리는 정보방침에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고. 네. 그러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는 제가 싸움 붙이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열대 밀림 숲속에 사는 몸무게 600kg짜리 오랑우탄은 어디에서 사는가? 그럼 답이 지 자고 싶은 데서 산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결국은 의협이라는 것이 대단히 독점적인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보건의료계에서는 압도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지만 자신의 이익에 맞는 주장을 손쉽게 한단 말이죠. 뭐 모든 이익단체가 그렇게 예. 하죠. 그러나 독점적인 이익단체는 더 다릅니다. 이익단체를 하더라도 아, 경제간 이익단체가 없기 때문에 예, 독점적인 이익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해요. 예. 근데 독점단체는 아,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회적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의협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것은 다 국민인 주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주인 대리인 딜레마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면 근데 의협이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가 똑같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만성질환 관리 정부가 10년간 추진해 왔는데 안 됐어요. 찬성하는 의사분들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안 됐어요. 의사협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의협, 한의협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법에 정해진 법정단체입니다. 모든 의료인은 강제 가입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양의에 하나는 이 의협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소속 의사 다수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협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예.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예. 대리인을 바르게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뭐 단체 간 싸움이 아니라 예.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체가 싸움이 또 하잖아요. 아,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협회 반론도 받긴 받을 텐데 그좀 소외가 잘 안 돼가지고 먼저 한의사협회를 먼저 모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의사협회는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정부에서 말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은 그 양이든 그리고 한의든 다 포괄되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종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은 이제는 전화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약제 택배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예, 협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예, 환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약의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일반인들의 그 경계심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 이 그 대구 신천지 사태
이전의 그 경계심과 지금은 완전히 수위가 달라져가지고 정말 그게 어떤 병원이든 간에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밖에도 잘 안 나오시거나 그렇죠. 식당도 잘 안 가시려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한의원이라 하더라도 저 한의원에 일반 감기인 줄 알고 약재를 지으러 누군가 왔다 갔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전화가 가능하다 이제 한의원은.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저희가 의사협회 회장님을 모실 수 있으면 여기 토론도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